당신 뭐하러 쳐는 거야,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김선동 위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들의 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 의원님. 네, 오늘 운영위 회의가 수집된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인사 검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진실게임을 벌여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고요. 특히 워싱턴에서 폭탄 발언을 내뱉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정의용 실장을 만나 문제가 된 발언을 미리 정 실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참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사 검증 관련 회의 개최 일시와 참석자 명단, 개최 안건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 실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책임자들은 연이은 인사 실패 논란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직 배제 5원칙,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절입, 논문 표절 이건 저희들이 내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런 그럴싸한 말만 만들어 놓고 법에 명시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사안들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등 본인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마구 뒤집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의 이중잣대가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사회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과 안보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계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사
왜 대한민국 늦게 들어와서 상공이 군사래야? 북한의 가만히 무인 계세요, 정찰기에 뻥 뚫리고 좀 국가 안보를 위한 가만히 계세요. 군사 시설인 사드 기지는 일부 세력에 의해 꽉 막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반구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군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민간 세력에 물리적으로 굴복되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나 한 겁니까? 당면한 안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엄중한 사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는 입만 벌리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탄 발언을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이번이 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특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와 한미 관계에 흠을 내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지는커녕 개인의 아이디어로 치부해서 논란을 방치한 만큼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었어요? 당신 자, 뭐하러 쳐는 거야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아니!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추가 자.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래? 자. 아니 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민경 들어가서 의원. 듣지도 못하고 누가 의사 발언을 해? 민경 의원.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이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좀 들어보고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발언한 거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자유 발언 시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 2분이 지금 숨 넘어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정회를 이끌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발언 기회 다 드릴 테니까 다 얘기하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자유 발언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간사간에 합의 보면 되죠. 아직 여태껏 지금 그러니까 뭐가 일관되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자유 발언 시간이나 또 의사 진행에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사 진행을 저는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원 잠깐 내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발언 기회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개의에 따라서 이게 개의 요구가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발언 손 들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거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홍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구나 최근까지는 여당의 대표 겸 원내를 책임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지금 20대 2기 들어서 두 교섭단체가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상견례조차 안 했습니다. 간사 선출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하고 해서 개의를 하고 또 안건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도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수입하면 언제든지 개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떨 때는 열 거고 어떨 때는 안 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철저히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의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살 길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가 아직 선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가 선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 일정을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당의 의원들이 또는 여당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이 절차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운영위를 시작을 하자면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파행을 운영위가 원내대표들이 그리고 수석부대표들이 그 파행의 선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파행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를 이끌어가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건도 없이 철회가 이게 뭡니까? 최소한 상견례도 하고 간사 선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던 임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된 부분이라도 먼저 지켜나가야죠. 근데 합의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어가지고 무슨 정치 공세의 장이라도 마치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야당 의원들께도 해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부득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 절차법에 의해서 열긴 했으나 의안도 없으니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선동 의원 하시고, 네, 박용진 의원하고 정태욱 의원. 네. 조금 아까 우리 박범근 위원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도 틀렸고 명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그렇게 했고, 야 3당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집 필요성을 저희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 여권에서는 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명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인사 첨사, 그 다음에 이런 검증의 부실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야 3당이 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강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지금 야당이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내가 조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금 여권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년한 인사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협의를 통해서 룰을 만들어보자라고까지 얘기는 됐습니다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천 배제 그 원칙을 약속을 한 것은 여권이고 여권의 후보자셨습니다. 지금의 당선자십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시작하는 이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야 3당이 공이 지금 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엄중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목소리는 그냥 짓밟혀지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 그대로 좌시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정확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반대입니다. 과거 인수위 시절은 정보 접근권이 없어서 오히려 인사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민정수석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모든 검증 시스템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인사검증의 실패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야권이나 우리 언론이나 또 그리고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께서 아까 발언을 하시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목도한 그런 생각은 뭐냐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발언 하나 정도는 끝나는 거 여권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좀 침착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차분한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앞에 연출되고 보여지는 것 이거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그 정치권이 보여줘서는 좀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야권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마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여권에서 충분하게 자성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 의총 끝내시고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야당 때문에요. 국회가 냉각기가 아니라 빙하기 수준으로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그 냉각기 같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세요? 그것도 그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만일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뭔가 질의하고 문제제기하실 게 있으면 국회가 같이 해야죠. 왜 야당만 합니까? 국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간에 아무리 대립이 있더라도 운영이만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야 합의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냉각기가 필요하다니 오히려 불을 질러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냉각기가 필요한 국회 상황과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국회 운영위원장님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쟁운영위원회로 만들어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와가지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인사동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위원장님이 일부러 만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옳지 않고요. 운영위가 만일에 야당 우리 운영위의 위원님들께서요.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같이 해야 합니다. 운영위가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됐잖아요.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요. 또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열어놓고 마이크 잡고 무조건 국민들을 향해서 청와대 비판하고 대통령 비난하고 여당 욕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 간사를 우리 원내대표와 수석대표, 부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각 당의 수석 부대표님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 만들어서
앞으로는 냉각기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여야 정쟁에 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정우택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자유 발언 시간이나 또 의사 진행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사 진행을 저는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원 잠깐 내 얘기 이 의원 내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발언 기회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개의에 따라서 이게 개의 요구가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발언 손 들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거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홍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구나 최근까지는 여당의 대표 겸 원내를 책임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지금 20대 2기 들어서 두 교섭단체가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상견례조차 안 했습니다. 간사 선출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 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사회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계세요. 인식과 안보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 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계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제가 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사- 계세요. 왜 대한민국 늦게 들어와서 상공이 군사래야? 북한의 가만히 무인 계세요, 정찰기에 뻥 뚫리고 국가 좀 안보를 위한 가만히 계세요. 군사 시설인 사드 기지는 일부 세력에 의해 꽉 막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소리하고 방구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군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민간 세력에 물리적으로 굴복되는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는 한 겁니까? 당면한 안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엄중한 사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는 입만 벌리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탄 발언을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이번이 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특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와 한미 관계에 흠을 내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 뭐하러 쳐는 거야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김선동 위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들의 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 의원님.
네, 오늘 운영위 회의가 수집된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인사 검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진실게임을 벌여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고요. 특히 워싱턴에서 폭탄 발언을 내뱉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정의용 실장을 만나 문제가 된 발언을 미리 정 실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참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사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진은커녕 개인의 아이디어로 치부해서 논란을 방치한 만큼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었어요? 당신 자, 뭐하러 처리가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자, 발언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아니!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추가 자.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래? 자. 아니 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민경 들어가서 의원. 듣지도 못하고 누가 의사 발언을 해? 민경 의원.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이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좀 들어보고 하세요. 자, 여러분들 발언한 거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자유 발언 시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 2분이 지금 숨 넘어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정회를 이끌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발언 기회 다 드릴 테니까 다 얘기하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자유 발언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간사간에 합의 보면 되죠. 아직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가 일관되죠. 그러니까 자,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사 검증 관련 회의 개최 일시와 참석자 명단, 개최 안건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 실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책임자들은 연이은 인사 실패 논란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직 배제 5원칙,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절입, 논문 표절, 이건 저희들이 내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런 그럴싸한 말만 만들어 놓고 법에 명시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사안들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등 본인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마구 뒤집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의 이중잣대가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